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이 국민주권 100여 가지 정책을 참조하여 그 정책이 부합하다 하면은 정책을 내세워서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그러한 후보 측 그리고 정당 측에서 참조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 국민이 주인인 그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국민주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다라는 거죠.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와 있죠. 네, 그래서 국민 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하라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지난 5번째 강좌에서 국민감사위원회 부정부패 완전 척결 감사원을 폐지하고 국민감사위원회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정치 중립, 독립, 그리고 민간인 국민 직접 선출, 해임, 네, 그리고 암행감사 제도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공무원이 감사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감사위원장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 하고 암행감사제도도 둬서 암행어사죠. 국민이 직접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공무원이 규제를 개혁하겠습니까? 또 뭐 국민권익위원회 말만 국민권익위원회고 정치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정치 진영을 대변을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 중심의 정당 주권 정책들을 완전 혁파하고 국민주권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주권 정책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가족 요양제도,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데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지원할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요양 제도, 가정에서 가족이 요양을 할 때 그 돈을 그 가족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는 가족이 지정한 사람도 괜찮아요. 또는 우리가 생활 동반자로 등록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그 가족이 지정한 사람이 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요양 제도를 제도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기관에 지원해 주면 항상 거기 그 정치권의 그런 협회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의 로비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 지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치매로 1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럼 120만 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후 권익금이 있기 때문에 노후 권익금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재교육혁명, 과학기술, 정보통신, 학문, 문화예술 전 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게 무슨 영재학교를 만들어 갖고 차별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교육에서 요리 영재 또는 만들기 영재 또는 글쓰기 영재, 말하기 영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재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영재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영재 교육을 해가지고 영재의 특성은 창의성, 재능,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능이 포함되지 않는데 마치 똑똑한 사람만 영재 교육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재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부터 요리를 한 아이들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태지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중퇴했죠. 하지만 음악으로서 성공하여 베이징 대학의 석좌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벌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중심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녹색 혁명.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아낌없이 주지 않나요? 네, 이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숲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숲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갑니다. 저희 이제 동네 그 숲이 있어가지고 숲에 하루에 3번씩 가는데 그때 가장 제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 녹색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과거에 뭐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녹색으로서의 혁명,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을 우리가 집약해가지고 녹색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녹색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들하고도 환경 정당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국제위원회 해서 통일부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국제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해체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직속으로 북한인권국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북한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지금 뭐 이슬람 테러라든지 각종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테러 방지법, 그래서 이 그 송금이라든지 또는 그들을 위한 우리가 테러 방지를 위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이 테러 방지법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테러 방지를 위한 이게 송금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도청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국제 종교 범죄 방지법. 이 종교 범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 범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가지고 이 국제 종교 범죄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종교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그냥 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잘못된 종교 때문에 자살을 하고 뭐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러고 또 죽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종교 범죄 방지법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인 지속 발굴, 지속 지원 정책, 매년 정부 차원의 신지식인상 수요. 저도 이제 그 정부 부처 장관상 그 신지식인 24명의 신지식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 포상을 받게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지식인 선정될 때 뭐 심영래 씨라든지 안철수 씨라든지 뭐 저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이 농업 신지식인들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먹는 고추를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고추를 만들어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이 전학력인데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들, 또 뭐 2천여 개 이상의 특허를 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벌주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인성과 능력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개발해내는 이러한 신지식인들을 매년 정부 차원에서 신지식인상을 수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지원하면은 우리가 큰 나라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죽여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지식인 선정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대학에서 갑자기 강의가 폐강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기득 학자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갈릴레이가 또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지식인들을 지속 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왕상, 매년 정부 차원의 발명왕을 시상해서 신지식인이나 발명왕들이 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거예요. 앞으로는 창의성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성을 굉장히 사회에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 탄핵 금지, 국민 탄핵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탄핵이죠. 또 국민에 의한 의회 해산권, 국민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끔, 또 헌법 국민 개정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50%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헌법 국민 개정제에서 우리가 헌법을 국민들이 문서 청원이라든지 인터넷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뭐 몇 프로 정도가 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국민 개정제가 우리가 전개해야 한다는 거고요. 불필요한 부총리직, 장관, 차관직 폐지, 통합, 그래서 뭐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장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법무부도 보면은 검찰총장 있잖아요. 검찰총장. 예, 그리고 또 뭐 출입국, 무슨 뭐 외국인 정책본부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본부장이나 검찰총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걸 국민안전원으로 바꾸면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정치인 장관들을 앉혀놓고 삼권 분립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세금만 날아가는 겁니다. 세금만. 이 장관 하나 앉혀놓고 차관 옆에 있죠. 또 그것도 부족해가 각종 비서관에 뭐에 이런 돈을 아껴갖고 국민 권익금으로 나눠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정치인인 거예요. 자기들의 성향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 정치를. 그래서 교육부는 그냥 중앙평생학습센터로 해서 평생학습 체제로 가고 센터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뭐 인간들 그냥 출세시켜주는 장관 다뤄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청장이 있으면 되지 무슨 행정안전부 또 장관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뭐 여기 또 위에 또 뭐 청와대 가면, 그래서 청와대도 최소로 축소하고 아예 청와대를 폐지해버리고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면 됩니다. 그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일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장관들 또는 그 정부 부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지 저기 떨어져서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굴 속에 앉아 있으면은 나라가 정치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국제사이버 수사대를 창립해서 이제 우리가 750만의 재외국민, 우리나라에만 252만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끊임없이 해커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이버 수사대를 창립하고 우리 국민들의 영어 공용제, 제가 얘기했어요. 영어 공용화, 한국어 세계화, 영어 공용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안보와 우리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 방해를 받는 그러한 부분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제. 그래서 국민 추천을 참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나는 어떤 사람을 총리로 추천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관, 네, 뭐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으로 추천한다. 그렇게 해서 이 추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관들을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